아버지를 죽인 건 내가 사랑한 남자의 아버지였습니다. 40회 오장미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계획했습니다. 누군가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웃고 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병원 복도에서 장미는 무너집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미는 절규합니다.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수술도 잘 끝났다면서요? 하지만 의사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두부 손상이 생각보다 큽니다. 오복길, 장미의 양아버지. 그녀에게 세상 전부였던 남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에 치여서. 누구의 차였을까요? 강남봉. 강백호의 아버지입니다. 장미가 사랑하는 남자 강백호의 아버지 차에 치여 복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정말 그냥 교통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것일까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서린이 장미를 봅니다. 서린은 흥분합니다. 잠깐만 장미라고 그랬지? 오장미, 널 꼭 좀 만나야겠다. 대체 나랑 얼굴이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 대체 뭐냐고. 하지만 장미는 사라집니다. 서린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디 있는 거냐고.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아니야. 나랑 너무 똑같았어. 이 장면 단순히 쌍둥이를 처음 본 순간처럼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서린이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간 순간입니다. 서린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채화영을.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습니다. 병원에서. 복길이 죽어가는 바로 그 병원에서. 이게 우연일 리 없습니다. 한편 채화영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강혁의 사무실에서 채화영과 강준호가 마주칩니다. 이강혁은 준호에게 묻습니다. 사무실은 어떠십니까? 뭐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준호는 대답합니다. 네, 실장님. 아주 좋습니다. 이강혁은 다정하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요. 이 장면, 그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처럼 보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강혁은 준호를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 장면에서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강준호는 내 아들이야. 나도 최근에 알게 됐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채화영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린이 말고. 그것도 쌍둥이 사건 이전에. 채화영은 계속 말합니다. 어릴 때였어. 당신 만났던 남자친구 내가 임신했다니 출행랑치더라.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할 때 분유값이 없어서 내 아들 몰래 버렸어. 반드시 성공해서 꼭 내 아들 찾아오겠다고 맹세했었지. 듣고 계신가요? 채화영은 아들을 버렸습니다. 분유값이 없어서. 그리고 성공한 후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이 강준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채화영은 정말 모성애 때문에 아들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채화영의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쌍둥이 중 하나를 빼앗아갔습니다. 정숙희를 강에 빠뜨려 오세지능으로 퇴행시켰습니다. 장미를 여러 번 죽이려 했습니다. 복귀를 스패너로 쳤습니다. 이런 여자가 아들을 찾은 이유가 단순히 모성애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채화영에게 준호는 도구입니다.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입니다. 서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들까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준호를 찾아냈고 본부장으로 앉혔습니다. 준호는 모릅니다. 자신이 엄마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걸. 자신이 엄마의 권력 게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이강혁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사랑합니다. 맹목적으로. 광적으로. 채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 정말 단순한 충견일까요? 40회를 보면 의심이 듭니다. 이강혁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채화영의 모든 비밀을. 장미를 죽이려 한 것도, 복귀를 친 것도, 수키를 강에 빠뜨린 것도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도왔습니다. 왜일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강혁은 채화영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젠가 채화영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채화영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건 아닐까요? 한편 준호의 양엄마 한영자는 전화를 받습니다. 준호한테서. 준호는 묻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옆에서 남편 강남봉이 채화영과 통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두 통의 전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영자와 준호, 남봉과 채화영. 한 가족 안에서 두 개의 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영자는 준호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빠 말이야. 정말 걱정이다. 만약 그 사람 죽으면 너희 아버지 과실치사 사건으로 전환될 텐데 어떡하면 좋니? 그 순간 옆방에서 남봉은 채화영에게 말합니다.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물어봤는데 내 차에 치인 사람 가망이 없대요. 만약 죽게 되면 어떡하죠? 채화영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나중에 얘기해야죠. 하지만 남봉은 불안합니다. 아,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누구한테 털어놔야 하나? 채화영은 차갑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세요. 남봉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냉정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무엇이 안 된다는 걸까요? 털어놓는 게 안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복길이 죽는 게 안 된다는 걸까요? 문맥상 전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후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길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복길은 채화영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서린이가 수키의 딸이라는 것, 수키를 강에 빠뜨린 게 채화영이라는 것, 장미를 죽이려 한 게 채화영이라는 것, 복길이 죽으면 이 비밀들도 함께 묻힙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복길이 죽기를 바랄 겁니다. 아니, 이미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길을 친 건 남봉입니다. 채화영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건 정말 우연일까요? 남봉이 우연히 복길을 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채화영은 남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봉은 채화영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였던 채화영. 모두의 여신이었던 채화영. 남봉은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남봉의 마음을, 남봉의 약점을. 그래서 이용했을 겁니다. 복길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손을 쓰지 않고 남봉을 이용해서. 증거가 있습니다. 채화영은 남봉과 통화할 때 주변을 살핍니다. 옆에 준호와 서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들킬까봐 조심합니다. 그리고 서린이 물어봅니다. 엄마,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가망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채화영은 화를 냅니다. 남의 개인사를 그렇게 꼬치꼬치 해보는 건 신의가 아니야. 서린은 반박합니다. 둘 다 나 왕따시키는 거야. 뭐야? 이 대화, 그냥 모녀간의 티격태격처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서린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따져 묻는 겁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화로 덮습니다. 딸의 의심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준호도 자리를 뜹니다. 죄송하지만 회의는 내일로 미뤄도 괜찮을까요? 채화영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나도 마침 바쁜 일이 생겼어. 둘 다 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왜일까요? 준호는 아버지 남봉 때문입니다. 과실치사로 전환될 수도 있는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화영은 왜 급하게 자리를 뜰까요? 무슨 바쁜 일이 생긴 걸까요? 복길 때문일까요? 복길이 정말 죽을지 확인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남봉을 만나러 가는 걸까요? 입막음을 하러. 서린은 엄마가 나간 후 혼자 중얼거립니다.
쌍둥이에 대해선 뭐라고 물어보지? 설이는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누군지, 왜 엄마는 그 얘기를 피하는지. 하지만 채화영은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강 교수를 찾아갑니다. 교수님, 지금 좀 만나요. 누구일까요, 강 교수는? 왜 채화영은 급하게 강 교수를 만나려는 걸까요? 혹시 강 교수가 쌍둥이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강 교수가 설인에게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운 건 아닐까요? 채화영은 중얼거립니다. 강 교수가 설마 설인한테 그날 진실을 말하진 않겠지. 털어놓기라도 하면 절대 안 돼. 보이시나요? 채화영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마대창의 집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집니다. 염산월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과시합니다. 마대창이 말합니다. 미세스 염하고 살림을 합칠 거다. 설이는 어이없어 합니다. 여태 한 집에서 살아놓고 살림이 무슨 살림? 마대창은 대답합니다. 너희들 염려하는 호적은 안 올릴 테니까. 그냥 간소하게 식구들끼리 식만 올리고 살 거야. 설이는 반발합니다. 그게 지금처럼 사는 거랑 뭐가 다른 건데? 하지만 마대창은 단호합니다. 설이나, 그동안 내 할아버지 외로웠어. 이제 슬슬 일선에서 물러나서 할아버지 행복도 좀 찾아볼까 그런다. 이 장면, 그냥 노인의 재혼 선언처럼 보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마대창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염산호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등장인물 소개를 보세요. 마대창은 염산호를 좋아하는 게 진심이 아니었다. 채화영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건데 방법이 없어 염산호를 옆에 두면 염산홀이 채화영 비밀을 캐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염산호를 버릴 생각이다. 충격적입니다. 마대창은 염산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하는 겁니다. 채화영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염산홀은 채화영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래서 마대창은 생각한 겁니다. 염산호를 통해 채화영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리고 다 얻은 후에는 버릴 겁니다. 차갑게. 하지만 염산홀은 모릅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자신이 버려질 운명이라는 걸. 오히려 신이 나서 과시합니다. 저기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홍주도 한술 더 뜹니다. 절이 생기니까 좋구나. 염산홀은 더 오버합니다. 최 대표 어머 습관이 돼서. 이제부턴 뭐라고 불러야 할까? 설인 엄마. 며느리. 이 순간 채화영과 염산홀은 속으로 각자 생각합니다. 채화영 저게 미쳤나? 염장을 질러. 너한테 받은 서러움 하나씩 야금야금 갚아줄 테니 두고 봐. 염산홀 너한테 받은 서러움 하나씩 야금야금 갚아줄 테니 두고 봐. 채화영. 보이시나요? 두 여자 모두 복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하지만 채화영은 반격합니다. 아버님, 전 이 결혼 찬성 못해요. 아니, 결혼도 아니죠. 그냥 동거. 이 동거 찬성 못해요. 염산홀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계속 공격합니다. 염산홀은 제 친구예요. 저희 그룹에 소문나면 당장 주가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마대창은 화를 냅니다. 넌 시아버님의 행복이 그렇게 싫으냐? 무슨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춧가루를 뿌려. 하지만 채화영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회장님 며느리인 저랑 초등학교 친구이자 동창인 여자가 드림그룹 회장님과 동거한다는 소문이라도 나보세요. 호사가들 입방아는 물론이고 찌라시에 금방 돌고 저희 드림을 애용하는 소비자들까지 수군거릴 게 분명해요. 채화영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주가, 명예, 체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채화영은 염산홀이 마대창 옆에 있는 게 싫은 겁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염산홀은 채화영을 오래 알았습니다. 채화영의 과거를 압니다. 그래서 위협적입니다. 게다가 염산홀이 마대창의 아내가 되면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드림그룹을 함께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채화영에게는. 채화영은 계속 공격합니다. 아버님과 격에 맞는 좋은 혼처 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에 도움이 되는 집안과 손을 잡아야죠. 이 말에 염산홀은 상처받습니다. 마대창도 화를 냅니다. 채화영,
나는 격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는 소리냐? 듣자 하니까 정말 서러워서 못 들어주겠네. 누군 처음부터 금태 두르고 태어났어. 내 가방 들어주고 내 옷 입혀주면서 살아온 세월도 억울해 죽겠는데 너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아야 돼. 최화영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주제를 좀 알란 말이야. 충격적인 말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연인에게 주제를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대창은 최화영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여름할 필요 없어. 최 대표, 내가 아무리 말린다 해도 이미 결정됐고 이 사람 내 사람이니 그리 알아. 그리고 홍주도 오늘부터 내 딸이다. 그러니까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줘. 이 장면에서 권력 구도가 바뀝니다. 최화영은 마대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대창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염산호를 선택합니다. 홍주를 딸로 인정합니다. 최화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화영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대창이 최화영을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마대창은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화영의 본 모습을, 최화영의 야심을. 그래서 일부러 염산호를 끌어들이는 건 아닐까요? 최화영을 견제하기 위해. 한편 설이는 백호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법무법인 2호 강백호 한영자 변호사 사무실. 여기가 맞겠지? 설이는 백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우연히 홍주와 영자의 대화를 듣습니다. 영자가 말합니다. 홍주 씨, 우리 백호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홍주가 대답합니다. 네. 근데 백호 씨 반찬 가게 하는 아가씨 좋아하잖아요. 영자가 한숨을 쉽니다. 오장미 씨랑 이래저래 안 좋은 일로 엮여서 속상해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지. 어떻게 오장미 아빠가 우리 남편 차에 그 지경이 되냐고. 속상해서 정말. 그리고 홍주가 말합니다. 어머니, 백호 말려야 돼요. 원수끼리 함께 할 순 없잖아요. 설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말도 안 돼. 강 교수 차에 친 사람이 오장미 아빠라고. 그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체 오장미랑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쌍둥이야? 이 순간 설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 병원에서 본 그 여자. 오장미. 그리고 장미의 아버지를 친 사람. 강남봉. 백호의 아버지. 준호의 아버지. 모든 게 엮여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장미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불쌍한 우리 아빠. 하지만 복길은 의식을 잃어갑니다. 설인이는 깨닫습니다. 엄마, 나 쌍둥이야. 나 쌍둥이냐고? 한편 복길은 숨을 거둡니다. 아빠. 복길이 죽었습니다. 최화영의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최화영은 안전할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이 다가올까요? 복길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장미에게는 복수의 이유가 생깁니다. 백호와 준호에게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영자에게는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생깁니다. 남봉에게는 과실치사라는 범죄가 생깁니다. 그리고 최화영에게는 완벽한 범죄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복길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인이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설인은 엄마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인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설인은 똑똑합니다. 집요합니다. 엄마의 모든 것을 알아낼 겁니다. 40회는 복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장미의 복수가, 설인의 진실 찾기가, 최화영의 몰락이,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누가 살아남을까요? 최화영은 계속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미의 복수에 무너질까요? 설인은 엄마 편에 설까요? 아니면 진실 편에 설까요? 백호와 준호는 장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장미를 잃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복길을 친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최화영이 계획한 살인이었을까요? 만약 계획된 살인이라면 남봉은 공범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영자는 남편의 진실을 알게 될까요?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변호사인 영자는 남편을 변호할까요? 아니면 법정에 세울까요?
그리고 마대창. 이 노회한 회장은 정말 모든 걸 모를까요? 며느리 채화영이 어떤 인간인지 정말 모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지켜보는 걸까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걸까요? 채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 순간을. 이강혁의 정체도 의문입니다. 이 남자는 정말 채화영의 충견일 뿐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준호를 챙기는 이유가 정말 채화영 때문일까요? 아니면 준호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언젠가 준호를 내세워 채화영을 제거하려는 건 아닐까요? 염산월과 홍주도 변수입니다. 이들은 지금 채화영의 적입니다. 하지만 마대창의 편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만약 채화영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마대창에게 고할까요? 아니면 채화영을 협박할까요? 아니면 장미에게 알려줄까요? 모든 인물이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모든 인물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물이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물이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는 겁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느냐는 겁니다. 복길의 죽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날 겁니다. 더 많은 배신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채화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채화영도 영원할 순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무너지느냐는 겁니다. 40회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 회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끝까지 반전을 숨기고 있으니까요. 진짜 악당이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복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복길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미가 있으니까요. 장미는 복수할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채화영이 가진 모든 걸 빼앗을 때까지. 장미는 말했습니다. 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그리고 설인도 있습니다. 설인은 진실을 찾을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엄마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때까지. 설인은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쌍둥이를 봤습니다. 이미 엄마의 거짓말을 눈치챘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채화영의 제국이 무너지는 건, 채화영이 감옥에 가는 건, 채화영이 모든 걸 잃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인가입니다. 백호는 장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준호는 엄마의 진실을 알게 될까요? 영자는 남편과 이혼할까요? 남봉은 감옥에 갈까요? 모든 질문의 답은 다음 회에 있습니다. 아니, 그 다음 회에. 아니, 그 다음 회에.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절대 쉽게 답을 주지 않으니까요. 시청자를 계속 궁금하게 만드니까요. 계속 보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볼 겁니다. 끝까지. 복길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세요. 장미가 절규하는 모습을 기억하세요. 설인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기억하세요. 채화영이 냉정하게 전화를 끊는 모습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장면이 앞으로의 복수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0회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치열하게, 더 잔인하게, 더 극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다음 회를 기다리세요.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의 몰락은 이제 시작입니다. 장미의 복수는 더 무서워질 겁니다. 설인의 진실 찾기는 더 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그날, 채화영은 무너질 겁니다. 완전히.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40회 복길의 죽음.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회가 기대되시나요? 저도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